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5일 수요일 아침 9시 29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의 이유는 경제 지표들에서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유럽에서 이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가 지표긴 물가 지표인데 좀 덜 중요한 물가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다라는 거. 어, 그 예상치보다 살짝 하회해서 시장에 안심을 주긴 했으나 여전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어젯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패스하고요. 어제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건 고용 지표입니다. 졸트 잡 오프닝스라고 요게 이제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고용 시장이 안 좋네 라고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이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나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게 이제 재미있는 상징적인 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젯밤에 이런 움직임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같으면 고용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호재로 받아들이죠, 주식시장은요. 왜 호재예요? 고용시장이 안 좋으면 금리 인상 못할 것 같으니까 완화 기대감 이런 거 나오면서 호재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지난 3개월간은 그랬단 말이죠. 근데 보시면은 이번에는 어땠어요? 어젯밤에는 고용지표 안 좋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긴축 우려 완화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경기 침체 우려로 받아들인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뭔가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1분기 동안 1, 2, 3월 동안 미국 증시가 쭉 올라왔잖아요. 올해 이 부분이 올해인데 올해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요. 올해 지금까지 안 좋은 소식만 나오면 심지어 은행이 망했다고 해도 은행이 망한 것도 호재였단 말이죠. 호재 이러면서 계속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드디어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어제도 그 어제가 아니죠. 사실 월요일 날 밤에도 사실 그런 일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드디어 아무튼 경기 침체 우려로 이 뭔가 경제 지표 안 좋은 거를 경기 침체 우려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슬슬 이번 주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좀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나스닥 30분 봉인데요. 이게 이제 어제 이 부분이 어제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오늘인데요. 예. 이게 어젯밤, 이게 이틀 전밤, 이게 이제 그 월요일 날 저녁인데요. 이 제가 월요일 날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원래 PMI가 안 좋게 나오면 이날 PMI 나왔잖아요. 네.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지금까지 시장이 호재였잖아요. 원래는 제조업 지표가 안 좋으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기대감, 완화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날 나스닥 숏배팅을 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PMI 발표를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해석을 하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한번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나스닥 하방을 베팅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월요일 날 저녁에는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해서 급락했다 다시 되돌렸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갖다 버렸는데 이날 진입했다 이날 청산해 버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일이 어젯밤에 또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단 회복을 잘 못했어요. 어젯밤은 고용지표가 나와가지고 그 고용지표 갖고도 열심히 또 시장 참가자들이 열심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걸 경기 침체 우려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또 완화 기대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시장 참가자들은 보시면 여기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달려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이때가 이제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인데 이때까지도 고민 엄청나게 했다고요. 근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근데 결과적으로 이건 경기 침체 우려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우세해가지고 시장이 결과적으로 종가상으로 하락 마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여기 한번 경기 침체 우려가 드디어 나스닥에도 차트에 흠집을 조금씩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변화인 것 같긴 하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어떤 나스닥의 어떤 방향 전환성에 싹을 틔운 것이 아니냐, 싹이 좀 튼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그죠? 그 올해부터 해서 쭉 올라왔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걸 반영하는 것 같다고요. 물론 계속 반영할지 어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나스닥이 어젯밤에 하락했다고 해도 이거를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사실? 이 하락으로서의 아직까지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딘가를 이제 못 넘어가고 있어서 굳이 하방 베팅을 하겠다면
기술적으로는 자그마한 하방 베팅의 근거 정도가 생긴 거긴 한데 매우 약한 근거이긴 합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요. 이게 어쩌면 방향 전환에 싹이 튼 게 아니냐라고 해석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PMI 발표되면서 시장이 한번 급락했던 점, 이번에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서 시장이 하락 마감한 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이거 방향 전환으로의 싹이 트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볼 거냐. 물론 어젯밤에는 저는 그냥 편안하게 잤어요. 어젯밤에는요. 그 전날 괜히 먼저 설쳤다가 피곤하게 잠설쳤던 기억이 있어서 어젯밤엔 그냥 편안하게 잤고, 아무튼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당연히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좀 편안하게 하실 분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방을 베팅하더라도 어 안전하게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거는 뭐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계속 편안하게 하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뭐 시간만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제 생각과 같이 이거 경기 침체 우려가 드디어 이번 주에 슬슬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어딘가가 이제 고점이지 않겠냐. 그렇다면 나는 어제 나온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분봉을 이제 써다보면서 만약에 이제 얘가 이제 올라갔다면은 여기 어딘가를 못 넘을 거라는 가정하에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보겠다. 그런 생각, 굉장히 위험하지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 베팅할 자그마한 근거 정도는 있어요. 분봉상에서 보면 자그마한 근거 정도는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근데 우리는 고점 잡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방 베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뭔가 큰 욕심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뭔가 큰 꿈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런 거는 해볼 수도 있는 정도인 거지, 이건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상승 추세라고요. 상승 추세고 지금 하방 베팅은 영매매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하방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 위험한 거다. 이렇게 저처럼 지금 제가 그 이야기해드린 논리대로 만약 하방 베팅을 하는 거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난 이틀간 경기 침체 우려를 슬슬 반영하고 있고, 여기 어딘가 베팅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들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들이 올라가면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위로 올라가면 숏을 쳐보겠다, 하방을 쳐보겠다, 숏 베팅 해보겠다 하시는 것들은 가능하나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방법은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방 베팅 위험한 방법 하나, 그죠? 이런 논리로 위험한 방법 하나, 또 그리고 아니면 아예 이제 뭐 어딘가가 붕괴되고 나서 이제 쑥 붕괴되고 나서 진입하는 방법, 안전한 방법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지금 아직 할 때가 아니죠, 그죠? 안전한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한 하방 베팅은 지금은 없다. 굳이 해보실 거면 아무튼 뭔가 꿈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밤에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한번 들이대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 정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고려하셔야 될 게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는 시장이 잘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미국 고용 지표 이날 발표되죠, 금요일 날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뭐 물론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면 감수할 수도 있긴 있는 자리인데, 금요일 날 논판 페이롤스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지금 논판 페이롤스 보기 전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좀 많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정도는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미국 증시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고,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긴 하나 여전히 강하다라고 봐주는 게 맞긴 맞습니다. S&P는 뭐 특별히 할 말 없고요. S&P는 요거 보시면 되겠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4150에서 한 4200 정도 사이, 50포인트 사이가 여기가 어떤 무거운 매물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루 정도 일단은 뭐 이런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루 정도 하락 마감하는 건 일단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건 일단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에 아무런 지장 없는 거다. 이건 아직까지 눌림입니다. 눌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매물대를 못 넘어간다라면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강한 근거가 되긴 되겠죠. 뭐 이것도 똑같긴 합니다. 이것도 사실 S&P도요. S&P도 사실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고 싶으면 어제 나온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음봉 못 넘을 거야라는 생각 가지시고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긴 한데 아직은 위험하다. 물론 이 방법이 위험하다라 해도 나스닥 숏 베팅보다는 이게 더 안전하긴 합니다. 그죠?
잘들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강력한 매도 신호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다. 강력한 매도 신호를 하려면 최소한 여기는 4100자리 이런 자리 정도는 좀 붕괴시키고 아래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증시 이야기는 뭐 간단하게 여기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들 당연히 어젯밤엔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변동성 지수들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양봉달 올라와서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간 어딘가를 지키고 있다. 잘하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턴어라운드 가능성 있는 자리죠. 잘 보셔야 됩니다. 다중바닥형 가능성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고, 빅스도 죽을 수 있는 만치 죽었어요. 이제 한 번쯤 튀어 오르는 거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굉장히 빅스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튀어 오르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시장이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빅스가 쭉 죽거나 이렇게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크게 열린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곡 부근에 왔습니다. 나스닥 변동성도 그렇습니다. 나스닥 변동성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점점점점점점 되어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전저점으로서의 이 박스권의 하단 자리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선, 뭐 저항 이런 자리죠. 이런 중요한 자리인데, 이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5거래일째 얘도 버티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수상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거래일째 버텼다라면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봐도, 사실 이런 점들을 봐도 나스닥 하방 베팅 충분히 일단 고려는 한번 위험 감수를 진짜 세게 하실 분들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나스닥 하방 베팅 말씀드렸죠. 만약 오늘 밤부터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혼자 들이댄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걸 보면은 또 베팅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없지는 않다, 그죠? 예.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예, 본인의 투자 성향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위험하다, 저런 거 난 마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자기 마음 편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자기 스타일에 맞는, 그죠? 자기가 칠 수 있는 공이 오면 그때 배트를 휘두르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미국 증시는 강합니다. 애플 같은 거 꼬라지를 보세요. 물론 이제 상승 목표치는 거의 다 온 것 같긴 합니다. 거의 다 왔고, 또 그리고 애플 자체가 일단 중장기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어딘가에서 이제 이번에 분명히 고점이 낮아지긴 할 건데, 지금 애플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오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플 꼬라지를 보시면 엄청나게 일단 강하긴 하단 말입니다. 그죠? 꺾이더라도 아마 꺾이는 걸 확인할 때까지 며칠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일단 어제 음봉이 나오긴 나왔는데, 하여튼 여전히 애플 이런 거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하방 베팅은 특히나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일단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얼추 다 본 것 같고, 어젯밤에 하여튼 그래서 그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금리 동결 기대감이 좀 더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42%였던 그 금리 동결 확률이 무려 60% 가까이, 59.3까지 치솟았으니까 약 20% 가까이 하룻밤 만에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분명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금리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럼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하니까. 그래서 금리들을 봤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고용지표 안 좋고 ISM 제조업 지표 안 좋으니까 2연속으로 경제지표 싸대기를 맞아가지고 3.4가 붕괴가 됐습니다.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는 그 좀 편안하게 좀 지켜보실 수 있는, 또 그리고 채권 투자하실 분들, 기존의 포지션 보유자들이 아니고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제는 채권 투자를 하는 게 모험이 아니고 이제는 정석적인 투자의, 그죠? 이제는 정석적인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왔으니까 현금 가지신 분들 이제 채권 투자 이제부터는 하셔도 된다라는 거,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3.4 자리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요.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지난번에 여기 한 번 붕괴시켰다가 보시다시피 다시 반등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도가 2배가 됐다, 더욱더 믿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아무튼 이번에도 3.4 붕괴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레벨 다운이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한 번 붕괴시켰으니까 신뢰도에 대해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 드렸고,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붕괴가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레벨 다운 굳히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금리는 하락 추세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여기서 고점 덩어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요.
요렇게 고점이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보다 하락의 기울기가 가파를 수 있겠구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제가 늘 보여드렸었죠. 금리를 인하하는 때에 언제 연준이 천천히 금리를 인하했던 적이 있냐. 금리 인하는 언제나 어떤 그 급격하게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 왜 금리 인하가 급격하냐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부양책 성격으로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거기 부양책 성격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응급 조치, 그래서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었거든요. 보시면 실제로도 금리는 항상 이 금리 올리는 속도보다 금리 떨어지는 속도가 항상 급격하고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금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10년물 국채금리도 3.4를 붕괴시키면서 일단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일단 할게요. 선언하겠습니다. 일단 2년물 금리도 그렇습니다. 2년물 금리는 더욱더 그렇죠. 더욱더 이 낙폭이 컸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물론 아직 전저점 이런 자리를 붕괴시킨 건 아닌데 뭐 아마 갈 것 같아요. 그죠? 아마 하락 N자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쯤 됐으면 일단 2년물 금리도 여기 어딘가 고점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2년물 국채 금리는 이 고점이 낮아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기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봐도 하여튼 만약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차분히 25bp씩 찔끔찔끔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거 참고로 참고로가 아니지. 하여튼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을 몇 개월 정도 선행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낙폭이 더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는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조금씩 정상화가 되려고 이렇게 하고 있겠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장단기 금리 차는 아직은 완전히 이제는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이제 앞으로 무조건 정상화 될 거다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정상화가 되려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장단기 금리 차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은행 망하면서 의미 있는 이 전환의 신호가 나오긴 나왔으나 본격적으로 얘가 지금 이 자리가 0입니다. 이 자리가 여기 파란색 자리가 0인데 이 자리까지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본격적으로 랠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이게 랠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기다려 보자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어떤 시간 싸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전 세계 금융위기나 큰 위기가 올 거면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꾸 시간 끌면 위기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 싸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달러 인덱스는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야, 이게 왜 이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경기 침체 우려, 미국의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게 사실 뭐 자연스럽긴 합니다. 달러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려고 한다면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부각이 돼야 되는데, 아직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 부각이 되려면은 위기가 싹이 튼 정도로는 안 된다고요. 막 옆에서 은행이 망하고 막 난리가 나야 이제 그제서야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안전자산으로서의 부각되는 그런 때는 아니니까 일단은 그 달러는 좀 하락했다라는 거. 이제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자리까지 거의 다 오긴 했네요.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물론 지금 이 모습과 원달러 환율의 모습과는 딴판이죠. 그죠? 하여튼 달러 인덱스 보면서 달러로 홀딩할지 말지 고민을 할 필요는 없고, 한국인 분들은 원달러 환율만 보시면서 베팅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각종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또다시 좀 쫄떡쫄떡 미끄러졌습니다. 은행주들이요. 보시면은 은행주들 여기 파이낸셜 써 있죠. 여기 보시면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웰스파고 등등 은행주들이 또 어제 다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행들 보시면은 여기 지역은행들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여기 있는 이 친구들도요. 그러니까 은행위기 다시 한번 그냥 은행위기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은행주에 관련해서 어제 저녁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은행주들은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도 근데 반등을 했었던 직전 고점 자리에서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 중이다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 일단 은행주들이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 다시 일단 좀 불안감이 일단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일단 올라가지는 지금 당장 올라가지는 않겠다라고 일단 했으니까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왔고 여기서 이제 전저점 자리나 이런 지지력들이 있을 텐데 이거 이제 테스트를 여기서 하게 되겠죠. 이제 아래쪽으로 지지력을 테스트하게 될 거고 지지력 테스트 실패하면은 이제 N자로 쭉 빠지면서 이제 다시 은행 위기, 다시 어떤 금융위기 가능성,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거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거. 예, 그리고 지금 아무튼 이제 뭐 이렇게 되더라도 이제 그 나스닥의 반응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나스닥이 이번 주 들어서부터 웬일로 분봉상에 크게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긴 하니까 나스닥의 분위기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완화 기대감만으로 달릴지 아니면은 경기 침체 우려를 나스닥도 반영할지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뭐 JP모건 하나만 볼게요. JP모건 같은 거 보시면은 그저 이런 모습입니다. 급락하다가 반등을 했는데 반등의 어떤 고점 부근에서 밀려갖고 일단은 하락을 한번 하긴 했다. 다시 한번 저항이 누적되고 있고 어쨌든 아래쪽에 지지력들이 막 있습니다. 지지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력들 싸움이 이제 진행되겠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락 N자로 쭉 빠지면서 큰일 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반등하거나 그죠? 싸우고 있다라는 거 봤습니다.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JP모건 사장이 이런 얘기 했다고요. 은행위기 후폭풍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은행위기 쉽게 그렇게 끝났다라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긴 하고요. 아무튼 다이먼 아저씨의 이런 이야기도 이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금융위기가 안 온다면 이제 후폭풍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는데 이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 후폭풍이 수년간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뭐 1, 2년 만에 그냥 훅 강력하게 한번 큰 위기를 겪고 끝나버릴 수도 있죠. 만약 진짜 큰 위기가 온다라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아직도 은행 위기는 뭐 진행 중이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뭐 나머지는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죠? 독일 증시가 어제 어떻게 됐나 좀 잠깐 봐야 되겠네요. 독일 증시 잘 못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자리가 현물지수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고점은 높였지만 하락 마감에 결과적으로 종가상으로 다시 그 직전 그 전고점 자리까지 전고점 자리를 결과적으로 다시 붕괴시켰기 때문에 분위기는 일단 안 좋습니다. 그래서 3거래일째 저항이 누적됐고 방향 전환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둘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락 베팅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요. 다만 이제 어딘가가 붕괴가 되진 않아서 좀 찜찜하긴 한데 붕괴가 되면은 이제 강력한 매도 신호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쭉 다 살펴봤고요.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지금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감산 이슈 때문에 갭상승 지난번에 크게 했는데 갭상승을 너무 크게 했기 때문에 그 피로감을 계속해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마침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무거운 어떤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지금 이 국제유가가 지금 아래로 빠지겠다는 신호가 지금 아직까지 전혀 안 보입니다.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저항인데다가 갭상승에 대한 피로감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양봉의 상승으로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국제유가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있긴 있으나 왜냐하면 저항을 못 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도 있으나 근데 일단은 지금 국제유가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루 정도 음봉이 나오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뭐 하락 마감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강해요. 지금 그래서 6% 오르고 뭐 어젯밤에도 0.3% 오르고 이랬으면은 지금 국제유가는 굉장히 강하긴 강한 겁니다. 이거 일단 받아들이셔야 되고 지금 하방 베팅 뭐 물론 할 수는 있으나 뭐 굉장히 좀 위험하긴 하다.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값 같은 거는 뭐 보시다시피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 이야기 나오니까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금값은 굉장히 무거운 저항 자리 부근까지 올라왔죠. 물론 조금 더 올라와야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긴 한데
사실상 이제 역대급 고점, 그 어떤 전고점 자리 부근까지 거의 다 오긴 왔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 이야기 나오면은 이제 이거 돌파 한착해서 금값은 완전히 이제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새로운 가격대로 쭉 올라갈 수 있겠죠.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고점 매물 테스트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고점, 전고점 매물 테스트 하고 있는 거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 솔직히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지금 분위기면 사실상 금은 레벨업을 해가지고 2000달러 부근에서 지금, 예, 그 2000달러 부근이 지금 어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거 월봉이에요, 월봉.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무거운 저항인데, 이거를 얘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금값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금값. 네, 지금 그래서 레벨업을 향한 그런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번에 레벨업 되면 목표치 굉장히 크게 열리고 중장기적인 상승 목표치가 굉장히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중요한 자리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승 N자로 오르고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따져보면은 2015년도에 좀 의미 있는 저점이 나왔단 말입니다. 2015년도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랐던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2000달러까지 오르고 한 1100에서 한 2000달러까지 오르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디까지 조정을 했냐, 한 1600달러까지 지금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만약에 이번에 전고점 자리 돌파한 차가 나면 상승의 목표치 굉장히 크게 열릴 수가 있긴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천연가스 이런 거 지금 그죠? 예, 이런 거 하여튼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별로 일단 그 쌍바닥 만들고 싶은 의지는 일단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이 쌍바닥 자리라면은, 만약 얘가 쌍바닥을 만들 거면 애초에 이까지도 내려오지도 않았을 것 같고, 이미 여기서 장대 양봉을 나오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천연가스 지금 굉장히 약하긴 합니다. 뭐 물론 이 역배팅 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를 다들 알긴 알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빠진 게 있고, 지난번에 이런 50% 상승을 맛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박이 날 거야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양봉이 나오고 뭐 좀 어딘가를 돌파 한작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매수해도 늦지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 하여튼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닥 그 어떤 뭐 저점 잡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저 사실 천연가스에 별로 관심은 없으나 이런 거 좀 주의하시라고, 의미 있는 매수세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슬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경기 침체 우려 나오면 원자재들은 좀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제유가가 감산 때문에 오르는 거지 천연가스는 감산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국제유가가 오르니까 천연가스 오를 거야 그런 생각도 또 위험할 수 있다. 천연가스는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별로 지지력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그 미국하고 상관이 없네요, 그죠? 그냥 저도 뭐 그냥 잘 오르고 있네요. 사실 급등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급등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고, 미국 증시 상승에도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젯밤 미국 하락했으니까 나는 하락 베팅한다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면 근거가 없단 말이죠. 코스피 잘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잘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 급등을 할 모습이지, 이건 아래쪽으로 갈 일단 그런 신호는 일단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뭐 물론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오후에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오후에 뭐 만약에 뭐 뒤집어지면 이제 그때 가서 아래쪽으로 이야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아래쪽으로 이야기하더라도요. 지금은 아니죠, 그죠? 예,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분명히 강한 상황이고,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어떤 저항을, 어떤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급등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코스피는 오늘 급등은 아닐 것 같네요. 예, 코스피는 이쯤 했으면 지금 아침 10시인데도 이 모양이면 오늘 급등은 아니겠다, 이런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콜옵션을 봐도 오늘 급등 아닙니다. 콜옵션이 오늘 아침에 급등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은 오늘 보시면 너무 콜옵션이 아침부터 힘이 없게 시작한 것 같긴 합니다. 뭘 봐도 다 그렇네요. 어떤 가격 옵션들을 봐도 내 가격을 보나 외 가격을 보나 다 모두 같네요.
오늘 보시면 선물은 좀 갭상승 출발했는데 오늘 콜옵션들은 일제히 다 개파락 출발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개파락, 얘는 갭상승이구나. 전부 다, 그러네. 한 놈만, 한 놈만 개파락 출발하긴 했는데, 얘 한 놈만. 근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콜옵션들이 지금 약합니다. 콜옵션들이 정말 오늘 강하고 랠리를 줄 거였으면 여기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어떤 이런 고점들을 갭상승해서 딱 넘어가서 요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오늘 시장 급등하고 그러는 건데 일단 딱 콜옵션만 봐도 오늘 꼬라지는 급등은 아닙니다. 오늘 뭐 일단 코스피 급등은 아니라면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위쪽 아래쪽으로 저항만 테스트하다가 마무리하겠죠, 그죠? 적당히 뭐 그렇게 그냥 오늘 조용히 마무리될 것 같고 오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락 마감을 한다 해도 솔직히 하방 베팅은 좀 아직까지는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냥 시간 잘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코스닥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코스닥 지수 상방 베팅 하신 분들은 잘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수익 누적 시키시고요. 오늘 코스닥은 급등도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조건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코스피가 급등하고 있으면 코스닥은 못 간다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 빨아먹으면서 코스닥으로 갈 돈 없다고요. 오늘 차라리 코스피가 이렇게 비리비리 하는 게 코스닥에는 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코스피로 빨려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남는 돈이 결국 잘하면 코스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랠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히 점검할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환율 뭐 보시다시피 뭐 계속해서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중요한 저항 매물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